안녕하세요. 재미로 밭에 가는 사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 밖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겠는데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이기 때문에 잠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몇 편 찍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이게 모두싹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모두싹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. 작년 6월 달에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봤댔자 겨울철 3개월 빼고 하면 뭐 5, 6개월 정도 사용해 보고서 모두싹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. 근데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금년 뭐 3월달 한 달 요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모두싹에 대한 실험은 많이 해봤어요. 특히 작년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텃밭을 하기 때문에 뭐 작물이 죽어도 별 손실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냥 뿌리고 싶은 대로 막 뿌려봤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자꾸 질문을 하시길래 그냥 제 생각을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모두싹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. 먼저 이 모두싹에서 뭐 녹색과 붉은색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녹색 라벨이라는 것은 여기에 병 바탕에 붙어있는 종이 색깔이 이게 바탕색이 녹색이지요. 그래서 이것을 녹색 라벨 모두싹.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바탕이 빨간색으로 되는데 이것이 빨간 라벨 모두싹인데요. 다른 말로 원래 명칭은 4종 복합 모두싹입니다. 그럼 두 개가 서로 무엇이 다를까요? 그래서 먼저 이 녹색 라벨은 보통 작물 생육 초기에 이제 주는 데 쓰이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는 병충해를 방지할 때 이게 좋다고 하네요. 여기도 보면 흰가루, 잿빛 균핵, 총체, 노균 이러한 병들에 좋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. 근데 어쨌건 이것은 작물의 생육 초기에 주는 게 좋고, 요 이제 빨간색은 저 녹색과 뭐가 다르냐? 저 녹색 라벨 모두싹에다가 미량 원소를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. 여기 칼슘, 붕소, 아연, 유황, 뭐 방선균, 대사물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녹색에다가 몇 가지 그 미량 원소를 첨가시켰다는 뜻입니다. 이 위에 뭔 퍼센트 나와 있네요. 뭐 붕소 0.5, 아연 0.5. 저도 자세한 내용은 뭔가 모르지만은 어쨌건 이게 미량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특히 작물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 빨간색을 살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 모두싹을 사용했을 때 얼마 양을 써야 되느냐, 뭐 부작용은 없느냐 그러는데 이 모두싹은 이게 농약이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제에 가깝다고 할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 덜 넣어도 좋고 약간 많이 넣어도 전혀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. 평균적으로 넣는 것이 500백, 즉 모두싹 40cc에다가 물 20리터를 타는 것, 이것이 이제 표준인데요. 그보다 더 이제 독하게 타는 경우는 예를 들어 참외를 심었는데 흰가루가 생겼다. 그럴 때는 물 20리터당 80cc 정도를 넣고 이렇게 2배로 희석을 250배로 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두싹을 언제 뿌리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언제 뿌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. 저는 뭐 농사도 아니고 그냥 텃밭에서 놀이삼아 한 것이 이제 6년째인데요. 뭐 그동안의 경험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밭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이거 달라요. 이것이 토질도 다를 테고 이 땅 속에 있는 거름기도 다를 테고 물빠짐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에 적당히 그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. 누가 뭐 어떤 농약을 뭐 뿌려서 나섰다더라. 그럼 우리도 뿌리면 100% 듣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이 모두싹을 보통은
옆면 살포를 많이 하지요. 뭐 나무 같은 것은 잎사귀 살포하고 제가 살포한 것처럼 마늘이나 이런 양파 같은 거 잎에다 그냥 이렇게 분무기 살포, 이게 옆면 살포 또는 경엽 처리, 옆면 시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옆면 살포를 주로 하는데요. 그거를 하면 좋지 않은 작물이 있습니다. 그게 특히 이제 박과작물, 우리가 많이 기르는 참외, 수박, 오이, 호박, 여주 이런 박과작물과 포도나무, 이 포도나무가 유황 약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쳐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냥 무조건 포도나무 잎에다 많이 뿌렸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잎이 힘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서 중단을 했습니다. 박과작물에는 옆면 시비는 피하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뿌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주로 하는데 우리 텃밭 하시는 분들은 조금인데 그 점저고스를 깔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한 건데요. 예를 들어 참외에다가 관주를 한다 그러면 참외 뿌리 옆에다 한 뭐 10cm쯤 떨어지는 데다가 그냥 조그만 화분 같은 거 묻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부어주면 아주 효과가 나더라고요. 그럼 이게 뿌리에 닿으면 어떠냐? 뿌리에 닿아도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. 특히 작년에 제가 배추를 키워보니까 배추는 뭐 그냥 막 들어 부어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. 이제. 자,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지 저는 모주싹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. 사실은 작년 몇 개월만 시험을 해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모두싹을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제가 텃밭을 이제 몇 년 했다고 했잖아요. 첫 번부터 농약을 안 쓰려고 이렇게 아주 작정을 했어요. 그래서 농약을 안 쓰고서 텃밭 하다 보니까 작물이 제대로 클 리가 없지요. 이게 사실은 농약을 안 쓰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중간에 다 죽고 뭐 병에 의해서 뭐 노가 없어진다고 할까, 스르르 그냥 작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 모두싹을 써보니까 그냥 농약을 안 써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농약 대안으로 이거 모두싹을 쓰면 그래도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이 텃밭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걸 모두싹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모두싹을 주면은 뭐 이 작물이 엄청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도 제가 열심히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. 물론 회사에서는 뭐 엄청 좋다고 하지만은 제가 직접 시험을 해봐야만 믿음이 갈 것 같아서 열심히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. 금년에 제가 모두싹을 뿌리는 것은 작물이 해를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뿌려봅니다. 워낙 이거 뭐 텃밭이니까 작물이 죽어도 별 손실이 없겠지요. 이렇게 해서 금년은 실험 단계로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두싹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두 번 주고서 그냥 그치시면 별 효과가 없어요.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사용을 해보니까 7일이면 7일, 8일이면 8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살포를 해야만 크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적으로 우리 살포하는 간격은 7 내지 10일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이렇게 합니다.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